안녕하십니까. 장덕쌤입니다. 오늘은 용접, 특수용접 요점 정리 제 5편을 하겠습니다. 지금 66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가스 용접 부분입니다. 이 가스 용접 부분은 일단 자주 나오는 아시트렌 가스나 산소 가스의 특징,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스 용접과 그 다음에 가스 절단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6번에 보시면요. 가스 용접의 가연성 가스 종류 이렇게 되어 있죠. 가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연소를 할 수 있는 가스. 그러니까 불을 점화를 했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스를 가연성 가스랍니다. 그래서 가스 용접에 사용하는 네 가지 가스가 있습니다. 아세틸렌 가스, 프로판 가스. 보통 이것을 우리가 LPG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메탄가스, 수소가스 이렇게 네 가지가 가연성 가스로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 이 아세틸렌 가스는 용접 쪽으로 가스 용접 쪽으로 많이 쓰고요. 이 프로판 가스, LPG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스 절단 쪽으로 많이 씁니다. 이 메탄 가스도 용접 쪽으로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이 수소가스 같은 경우는 수중 용접이나 수중 절단 이런 쪽에 많이 쓰는 가스가 이 수소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67번요. 가스 용접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가스 용접은요, 열량 조절이 자유롭다. 아마 이 말이 가스 용접 쪽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설비가 쉽다. 이 가스 용접 같은 경우는 전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세틸렌하고 그 다음에 조연성 가스인 산소 이 두 가지 가스 통이 있고 이제 조정기가 있고 호수 그 다음에 토치 이렇게 쓰면은 어디든지 이제 용접이 되기 때문에 설비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하는 유해 강선이 적어요. 그래서 아크 용접이라든지 다른 용접에 비해서 헬멧이 이제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헬멧이 없이 해도 되고 뭐 간단한 이제 밝기에 이제 그런 이제 헬멧을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이죠. 열 효율이 낮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다른 용접에 비해서 열 효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열의 집중성이 또 작아요. 열이 집중되지는 것이 조금 작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가스 용접에서는 이 폭발의 위험이 있다 이런 말이죠. 특히 아시틸렌 가스는 폭발에 아주 좀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크고요. 그 다음에 용접 변형도 다른 용접에 비해서는 큽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가 떨어집니다. 용접을 했을 때 다른 것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접 시간이 또 오래 걸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판 내 유리합니다. 두꺼운 판은 가스 용접으로는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얇은 판에 용접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가스 용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스 용접 중에서 앞에 가연성 가스가 나왔으면요, 꼭 필요한 것이 이 산소, 우리가 보통 이제 조연성 가스, 오른속으로는 오투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산소의 비중, 가스 비중이라 하는데 1.1입니다. 1.1요 수치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 비중을 우리가 1이라고 합니다. 공기보다 약간 더 무거운 가스가 산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 압력은 최고 충전 압력이라고 해요. FP에서 이 최고 충전 압력이 150기압. 이런 압력도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연성 가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가연성 가스를 도와주는 가스가 바로 이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금지 물질에서요, 잘 나오는 것이 기름과 구리스라 돼 있죠. 그러니까 산소 밸브가 예를 들어서 뻑뻑하다 해서 이런 기름이나 구리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산화가 된다 해요. 그러니까 불이 붙는다 뜻이죠. 그래서 산소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구리스를 절대 사용 금지 이런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소의 내용적화에서 산소의 용적인데요.
산소 내용적은 우리가 V라 하고 산소 용적은 이제 L이라 합니다. 그래서 산소 내용적이 33.7리터 할게요. 33.7리터일 때 이때 산소의 이제 용적은 이제 5,000리터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쉬운 것이 33.7이죠. 0.7 그죠? 그 다음에 40.7 그 다음에 46.7 이렇게 0.7로 끝나요. 33, 40, 46 자, 33일 때는 5,000 40일 때는 6,000 46일 때는 7,000이죠. 그래서 요거를 연계시켜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 산소의 내용적이 뭐 40.7리터일 때 산소 용적은 얼마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것과 연결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각인사항이라 했어요. 산소 용기에 이렇게 TP라든지 아니면 FP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요 뜻이 뭐냐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TP라는 것은 내압 시험 압력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FP는 최고 충전 압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TP, FP의 그 뜻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수소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2가 되겠죠. 그래서 29분의 2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비중이 나오는데 0.07로 해가지고 가장 좀 가벼운 이제 가스가 바로 이 수소가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육안으로 잘 안 보임 이 뜻이 뭐냐면요. 수소가스를 우리가 불을 붙였을 때 이게 불빛 자체가 눈에 잘 안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가스가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수소가스에 불을 붙였을 때의 불꽃이 잘 안 보인다는 뜻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뭐 불꽃이 잘 안 보임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소에서는 꼭 나오는 게 요거죠. 수중절단, 그 다음에 수중용적. 여기 아마 수소에서는 가장 잘 나와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의 뭐 절단이나 물 속에서의 용적은 수소가스가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수소가스는 이제 납땜용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0번에요. 아시테린 가스에 대해서 나왔죠. 아시테린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스 중에서 사실은 가장 좀 위험한 가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쭉 나올 건데요. 이제 특징을 보시면은 비중이 0.9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산소하고는 조금 반대를 할까요? 산소는 1.1, 공기보다 약간 무겁고요. 아시틸렌 같으면은 공기보다 약간 이제 가벼운 가스죠. 그러니까 공기가 1일 때 약간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산소고요. 이제 공기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가스가 이 아시틸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도씨 1기압 1리터에 1.176g 요 수치는 아주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요 수치 1.176까지 항상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실 때는 아시틸렌에 있어서 1기압 1리터에 1.176g이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틸렌은요 아주 위험한 가스이기 때문에 이 아세톤이라는 물질에 용해를 했어요. 녹여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아세톤은 이제 가정에서도 한 번씩 쓸 때가 있죠. 여자분들의 이제 매니큐어 지우는 그 이제 물질이 바로 아세톤이 돼요. 그래서 아세톤에는 25배가 용해돼요. 그러니까 아세톤 한 개당 이 아세틸렌 가스가 25개가 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5배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아세틸렌이 제가 위험한 가스라 했는데 이 자연 발화, 아세틸렌 가스가 그냥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온도가 406에서 408도시고요. 그 다음에 분해 폭발할 때는 1.5기압일 때에 이것이 분해 폭발한다는 거.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소하고 아세틸렌을 이제 우리가 혼합해서 쓸 때요. 가장 위험한 이제 그 비율입니다. 산소가 85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렌이 15입니다. 산소가 85라는 거. 산소 85, 아세틸렌 15. 그러니까 요걸 거꾸로 외우시면 안 돼요. 산소 85, 아세틸렌 15이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렌은 또 화학 폭발을 또 일으킨다 해요. 그러니까 화학 폭발이라는 것은 요 세 가지 CU가 쿨이죠. 쿨이 AgN,
그 다음에 HG 수원이죠. 구리은수원이랍니다. 구리은수원하고 화합 폭발, 화합을 해서 화합 반응을 해서 그죠? 폭발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요 세 가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아시트레인은 분해 폭발도 일으키고 또 산화 폭발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폭발이 뭐 여기 있는 이제 화합이라든지 분해라든지 산화 뭐 모든 쪽에 이렇게 다 이렇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좀 가장 위험한 가스가 바로 아스트린 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1번을 보겠습니다. 자, 71번은요, 발생기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우리가 아시트린 가스를 제조할 때요, 제조하는 이제 장치를 보시면 돼요. 그 장치를 우리가 이제 발생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시트린 가스를 제조할 때에 제조하는 발생기는 세 가지죠. 투입식, 주수식, 그 다음에 침지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발생기가 뭐냐면은 투입식입니다. 그리고 아시트렌 자체는 제조하는 방식이요. 제조하는 게 카바이트요. 카바이트와 그 다음에 물. 카바이트하고 우리가 물을 섞었어요. 나오는 것이 바로 아세틸렌이 돼요. 아세틸렌하고 뭐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소스케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투입식, 주수식, 침지식은 카바이트하고 물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섞어주느냐 이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투입식이라는 것은 이 통에 물을 먼저 부어놔요. 물통에 카바이트를 넣어서 아세틸렌 가스를 제조하는 것이 바로 이 투입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물하고 카바이트를 섞어주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뜻이라 지금. 그러니까 물을 먼저 붓고 카바이트를 넣는 것을 투입식이라고. 주수식은요, 요거 반대입니다. 통에다가요, 통에 카바이트를 먼저 넣어요. 카바이트를 먼저 넣고 물을 나중에 붓는 것이죠. 요것을 이제 주수식이랍니다. 그 다음에 침지식은 이제 가장 위험하고 이동식이라고 했는데 소형입니다. 이게 소형이고 요것도 물통이죠. 물통에다가 이제 물을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카바이트를 이제 약간의 어떤 뭐 망에다가요. 망에다가 집어 넣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꺼내 버려요. 요 투입식 같은 경우는 물통에다가 카바이트를 넣고 그냥 놔두는 거죠. 놔두는데 침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망에다가 카바이트를 넣었다가 뺐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넣었다 뺐다 하면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좀 위험한데 대신에 이것은 이동용으로 쓸 수 있어요. 이동용으로. 나머지 투입하고 주수식은 이동용이 안 돼요. 이제 고정이죠, 하나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 보시면 되고, 이 세 가지 이제 아시트린 가스 발생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여기에 나왔던 이 투입식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중간이라고 하지만서 뭐 그렇게 안 쓰겠죠. 그 다음에 침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동용에 꼭 써야 될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3번에요. 아시트렌에 이제 용적이라고 나왔어요. 이 공식이 뭐냐면은 905 갈로 A-B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식이 실제 계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공식 자체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트렌 용적은 이제 905라는 뜻이 뭐냐면은 아시틸렌의 1kg이요. 이 정발했을 때에 905리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A-B는 뭔가 하면은 이제 아시틸렌이 이제 처음 사용하기 전, 처음이죠. 사용하기 전에 이제 아시틸렌의 양을 A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틸렌을 이제 사용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줄어들었죠. 이제 무게가. 그랬을 때를 B를 합니다. 그러니까 A 값이 항상 수치가 크고요. B 값이 항상 수치가 적다고 보시면 생각하면 될 겁니다. 다음에 7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불꽃의 종류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아세틸렌하고 우리가 산소를 섞어서 이제 불꽃을 조정을 하는데 세 가지 불꽃이 있습니다. 탄화불꽃,
그 다음에 중성불꽃, 산화불꽃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요. 이 탄화불꽃은 산소하고 아세틸렌을 섞었을 때 이 아세틸렌의 양이 더 많은 것을 말해요. 아세틸렌 용량이 산소보다 많을 때를 탄화불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 탄화불꽃은 우리가 스테인리스 이제 용접에 많이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불꽃은 산소하고 아세틸렌의 양이 똑같을 때 1대1이라는 뜻이겠죠. 같을 때를 중성불꽃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중성불꽃은 모든 이제 금속, 모든 금속의 용접이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어떤 금속을 용접하기 위해서는 중성불꽃, 뭐 다른 말로 하면은 표준불꽃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산화불꽃은 이제 이 탄화불꽃의 반대죠. 산소가 아세틸렌보다 더 많을 때를 뭐 산화불꽃하고 요거는 이제 항동이나 청동에 이제 많이 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성불꽃으로 사실은 이 스테인리스라든지 항동, 청동도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금속이라도 그냥 중성불꽃으로 하면은 사실은 뭐 다 된다. 그렇게 또 생각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가스, 혼합 시에 불꽃의 최고 온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소, 이제 아세틸렌하고 산소를 섞어서 우리가 이제 불꽃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랬을 때의 온도입니다. 최고 온도. 온도가 이제 제일 높은 순서가 뭐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수푸메라고 되어 있죠. 앞에 이제 한자만 썼어요. 아세틸렌, 수소, 프로판, 메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잘 모르시면은 아는 아세틸렌이고 수는 수소, 프로는 프로판, 메는 메탄 가스다. 그래서 아세틸렌이 제일 온도가 높습니다. 요거는 한 번씩 자주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메탄가스가 온도는 제일 낮아요. 그래서 뭐 가장 높은 가스가 뭐냐? 그러면 아세틸렌 하시고 반대로 가장 낮은 가스가 뭐냐? 이렇게도 넣을 때 있으니까요. 이때는 메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열량이라 돼 있죠. 열량으로 봤을 때는 요거하고 좀 다르죠. 열량으로 봐서는 프로판이 제일 높습니다. 푸와 매수 좀 많이 바뀌었죠. 프로판이 제일 높고 두 번째가 아세틸렌, 그 다음에 메탄, 수소. 수소가 열량은 제일 적어요. 열량으로는 수소가 제일 적습니다. 요거하고 바뀌었는데 일단 요거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또 제일 열량이 제일 높은 가스 이렇게 하면은 프로판 가스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6번을 한번 보죠. 자, 이 가스의 이제 토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가스 토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가스 용접 토치요. 가스 우리가 뭐 용접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스 용접하는 그 장치를 이제 가스 용접 토치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압용 이제 토치와 중압용 토치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많이 쓰는 것은 이 저압용입니다. 저압용 토치를 이제 많이 쓰고 있고 뭐 중압식은 뭐 크게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토치가 만든 데가 어딘가 하면은 뭐 우리나라 쪽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이제 뭐 외국이죠. 독일하고 이제 프랑스 쪽에서 이 지금 가스 용접 토치를 처음 이제 하나의 뭔가 발명했다할까요? 네, 발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저압식 토치의 압력은요. 여기 있죠. 저압식 토치 압력은 압력이 0.07kg/cm 제곱 이하입니다. 0.07kg/cm 이하에 이제 사용하는 그 압력이 바로 저압력 토치의 이제 압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A형하고 이제 B형 이렇게 있는데 이 A형 토치는 말 그대로 이제 독일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는 불변압식이랍니다. 불변압. 그러니까 불변압이란 것은 이 압이 압력이를 뜻하죠. 압력이 불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압력이 변화가 없는 토치가 독일식이고요. 프랑스식은 B형입니다. B형은 프랑스식이고 이것은 가변압이라는 거죠. 가변. 압력이 이제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식은 압력을 변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독일하고는 좀 반대죠. 그래서
독일식은 이제 A형 뭐 1호, A형 2호, 3호, 1, 2, 3호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프랑스식은 B형 00, 005, 015, 15, 25 이렇게 나와요. 또 프랑스어하고 독일이 이제 이름 붙이는 것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토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8번에요. 티버 능력이라 되어 있는데 토치의 끝부분, 가스가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팁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팁도 이 똑같이 프랑스식하고 독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팁의 요 어떤 모양이나 능력은 이제 잘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100번 이런 식으로 나와요. 100번. 아니면은 뭐 150번, 200번 이런 식으로 100단위가 나옵니다. 최소가 100번입니다. 그러면은 요 이 100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시간당 아세틸렌의 소비량을 뜻해요. 그러면 뭐 쉽게 이야기하시면은 100 리터 per hour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즉 여기시 리터입니다. 지금 100리터 per hour.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100리터의 아세틸렌을 소비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이 프랑스식의 이 번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1시간에 100리터의 아세틸렌 가스를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 200번 같으면은 1시간에 200리터의 아세틸렌 가스를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200번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독일식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번호가 이제 일자리 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1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mm의 뭡니까? 철판이죠. 1mm 철판을 용접할 수 있는 팁이다. 이런 뜻이고 2번은 그러면은 2mm의 철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번호 대신에 밀리미터, 그죠? 밀리미터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독일은 이제 이 철판의 두께에 따라서 이 팁을 계속 교체를 해야 돼요. 1mm를 쓸 때는 1번을 쓰고요. 예를 들어서 또 2mm 철판에 용접할 때는 2번을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식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 불변압식이라 불변 압력 자체가 변화가 없어요. 1번 쓰면은 똑같은 이제 가스량이 항상 나와요. 압력이 변화가 없어. 그래서 뭐 1번을 가지고 뭐 2번 쪽에는 사용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것이 이제 좀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대신에 1번만 쓸 때는 뭐 압력 조절이 필요 없이 이제 아주 단순하게 잘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칠판이 자꾸 바뀌는 쪽에는 이 독일식이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이 프랑스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번을 쓰면은 뭐 1mm에서 3mm까지 철판을 뺀다. 그러면은 이 100번 한 개 가지고 여러 개의 철판을 다 용접할 수 있어요. 이게 약간의 어떤 뭡니까? 유도리일까요? 이런 유도리가 있는데 독일식은 그런 것이 조금 적은 것이 하나의 이제 그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티버 재질도 한번 보죠. 이 재질은 구리나 이제 구리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용접을 하다 보면은 이 팁이 구멍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멍이 막혔을 때 이 구멍을 이제 청소해주는 자, 요 이제 장치죠. 하나의 공구가 팁 클리너 이렇게 합니다. 클리너라는 말은 뭐 우리말로 하면 뭐 청소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팁을 청소하는 공구 이름이 바로 팁 클리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 이제 용접을 하다 보면은 세 가지 어떤 현상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역학, 역류, 인하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요것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약간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은 역하, 역류, 인하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역하는 요 뒤끝이 가열, 그 다음에 역류하고 인하는 막혔을 때 이렇겠죠. 현상은 똑같죠, 그죠? 막혔을 때. 요거도 이제 뭐 요거는 막히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팁끝이 하여튼 간에 가열되었을 때 아니면 팁 조임이 이제 풀릴 때 요것도 나오네요. 팁끝이 또 막혔을 때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할한 것은 이 하기죠. 불이 그죠? 거꾸로 타도록 겁니다. 불이 이제 앞으로 쭉 나와야 되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간다 이런 뜻이죠. 여기니까 역류된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 역학에서는 이 소리가 그죠? 이렇게 요런 현상, 앞에처럼 요런 현상이 생겼을 때 소리가 이제 빵빵 소리가 납니다. 빵빵 소리가 나고 불꽃이 그죠? 꺼졌다가 붙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요것이 이제 역할합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꺼진다는 것은 사실 꺼지는 것이 아니고요. 팁 속으로 불꽃이 쏙 들어가요. 그러면 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다시 불이 앞으로 딱 나옵니다. 팁 밖으로. 그러면 이제 또 불이 붙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빵빵 소리가 나고 뭐 불꽃이 꺼졌다 붙었다 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은 역하다. 근데 이 역하가 현상이 일어나면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좀 심할 때는 이 불꽃이 계속적으로 호수를 타고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길 때는 재빨리 산소를 먼저 닫아야 돼요. 여기 보면 정지 순서 있죠. 자, 산소를 먼저 닫고 나중에 아세틸렌을 그 다음에 닫는 겁니다. 무조건 닫을 때는 산소를 먼저 닫아야 된다는 뜻이죠. 정유란 것은 가스가 이제 역으로 간다 이런 뜻인데요. 자, 산소 압력이 아세틸렌보다는 한 10배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 압력이 높을 때 이 산소가 아세틸렌 쪽으로, 아세틸렌 뭐 호수 쪽으로 해도 돼요. 아세틸렌 이 호수 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가지고 이 역유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인하는 이 역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뭐냐면 불꽃이 그죠? 혼합실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돼요. 이 혼합실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것은 무조건 인하를 찾아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불꽃이 혼합실까지 들어가는 현상은 인하고요. 이 혼합실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불꽃이요 호수 쪽으로 이제 가스 호수 쪽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이때는 역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하가 일어난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81번에 가스 이제 가스 이제 우리 불을 붙이는 순서인데요. 먼저 아세틸렌을 열어요. 아세틸렌을 조금 열어요. 많이 열면 안 되니까 조금 열어가지고 불을 붙여주죠. 불을 붙여요. 그러면 불이 붙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열어서 불꽃의 어떤 세기를 조정해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양쪽을 같이 열면 불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세틸렌을 먼저 열어서 불 붙여주고 그 다음에 산소를 여는 것이고 정지할 때는 반대죠. 산소를 먼저 닫고 아세틸렌을 나중에 닫는 것이 바로 정지하는 그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81번까지 수업을 강의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